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1심 선고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무기징역이 그리고 김용현 장관한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선고 직후에 김용현 장관은 항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선고를 받고 바로 나와서 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애초부터. 네, 네. 뭐 무죄가 나오면 어차피 항소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죄가 나오면 어떤 경우도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곧바로 항소 접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뭐 고민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이제 그 끝까지 함께 하자는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네네. 끝까지 네. 포기하지 말자. 네네. 이제 뭐 대통령께서 가장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은 법정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뭐 항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변호사로서 그 1심 판결문 뭐 양이 꽤 되니까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지기현 판사의 양심의 흔적이 발견됐다. 네, 흔들리는 양심의 흔들리 떨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네. 아주 그 절묘한 표현 같습니다. 예. 사실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네, 비판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논리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문제가 많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판결. 그런데 이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네. 그 자체를 뭐랄까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굴러갔을 거라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사실 지기현이라는 이 법관이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좀 이렇게 획가닥 뭐라 그럽니까? 이 이제 그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느낌이지 이걸 뭐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런 지점이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김용현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접견을 갔는데요. 네. 변호인들 접견 과정에서 이제 뭐 예상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랑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이 좌익 떨거지들이 공격을 안 해요, 지기현 판사. 그렇죠? 네,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네. 그렇게 뭐 룸살롱이 어쩌고 막 난리 치다가 어느 네. 순간 한 12월 달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지기현이 겁나서 저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이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사법부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두고 그 방향대로 가는 판결을 한 게 아닌가. 그 앞에 백대현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이진관이 막 계속 칼춤을 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기현이 방점을 찍는. 우리가 먼저 길 터줄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양심의 흔적이라는 그 비판조의 그 법원 판결에 대한 그 평가가 네. 말 그대로 아주 절묘하고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법조인들은 어떠세요? 그 최소한 이게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법의 논리 아니에요. 근데 판결문에 그 지기현이가 쓴 판결문 안에서 논리 상충과 논리 비약과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선고를 직접 들으면서 물론 예. 다 이제 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그 선고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 딱 이미 끝났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 갑자기 그 구속 취소의 근거가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판결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결정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다라는 거 갑자기 예. 본인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고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라고 드는 것이 어차피 공수처도 검찰도 뭐 고발이 있든 없든 증거가 많이 갖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지 이제 황당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논리도 궤변으로 일관하는데 처음에 그 뒤는 이제 왜 궤변을 처음에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 뒤도 궤변이니까. 예,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논리적인 구조를 살필 것도 없이 참으로 참 흠결이 많은 그 판결문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빈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갖다 댄 게 재판부의 감정이죠. 군인 경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완전 비논리죠. 그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야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라면. 근데 마음이 아픈데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감정이고 이 빈약한 논리를 네. 감정으로 치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판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법률만큼은 아니지만 법률에 준해서 그 이제 법률가들이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내란 사건 판례는 이게 그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직위원회 1심 판결문은 그 이른바 판례로서 계속 그 후학들에 의해서 연구가 될 텐데 그럼 이게 두고두고 직위원이 죽은 이후에도 직위원회 판결문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뭐 하냐라고 계속해서 공부가 될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이제 2심, 3심이 당연히 남았습니다. 네. 남긴 남았습니다만 2심, 3심은 사실은 앞서 이제 전심에서의 어떠한 판결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회자될 수 이제 법 논리적으로 네. 회자되는 부분은 너무나 많겠지만 정치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게 이게 이제 이용이 될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이재명이죠.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소추가 불가능한 거지 공소 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공소 유지가 뭡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인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대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불소추 특권과 이번에 어쨌든 판결에서 나온 공소 제기는 안 되지만 공소 유지는 된다. 이 대목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맨날 재판 불려다니면서 이러면서 무슨 직무가 되겠어요. 한나라의 국가원수.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이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것이 결국엔 불소추라는 게 기소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문헌 그대로만 보면은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소라는 부분을 원래는 이제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소를 못 한다는 건 수사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기소 못할 걸 수사해서 뭐 하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사를 받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수사 받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은 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한 거죠 지금. 직위원 판사는 싹 다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거를 전혀 적용을 안 한 거죠. 전혀 적용 안 한 게 아니라 더 확장적으로 해석을 했죠. 예.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의 앞단에 있는 수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다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뭐 불소추 특권은 사실은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판결도 진행이 돼야죠. 이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건데요.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판 재개 이 판결문은 재판 재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재판 재개로. 제가 볼 때는 직위원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네. 정말로 이제 뭐랄까 하다못해 그 양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 어떤 유리한 양형 사유로 국회의 폐악질이 크게 달았다 이런 표현조차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민주당 눈치를 그렇게 본 사람이 정작 이재명한테는 칼을 겨누는 식의 판결 이유가 들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본인도 엄청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양심의 흔적이 너무 크게 남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확인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를 할 것이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항소 이유서를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항소 예정이다. 아직 항소는 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예정이다. 이런 게 저희들이 확인한 팩트입니다. 뭐 이제 그 판결문 자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항소 이유를 다 쓰지는 못할 거고 이제 항소 접수 자체도 일단은 이런 사법제도 하에서 계속 이제 판결을 받는 회의가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치밀하게 좀 의사결정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뭐 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1심을 21분이다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사실은 뭐 장동혁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옹호하기 앞서서 그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 한동훈 떨거지들을 비롯한 그 수구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네. 이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한 고뇌의 참 결단이다. 근데 장동혁다운 게 뭐냐면 이게 장동혁식의 문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동혁식의 문법이 저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만 앞뒤 논리가 맞게끔 본인이 행위를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요거를 앞뒤를 맞춰 보시면은 사실은 장동혁만의 그 말의 그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식의 문법에서 어긋나지 않은 치밀하게 계산된 결단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기존에 본인이 밝혀온 대로 똑같은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엇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아하. 주변 예. 사람들의 해석이 뭐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이게 이제 입장이 장동혁이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왔던 건데 장동혁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일관돼 보인다. 아하. 그리고 예. 그걸 다시 한번 수급파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자꾸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 압박하는 틈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균이야말로 무책임한 짓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예. 네, 어제 의총이 이제 그래서 그 한동훈 똘마니들과 그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대거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의총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봤는데 막상 의총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심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네. 양심의 흔적이 묻어난다라고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양심의 흔적이 장동혁으로 대변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 전체가 물론 그 중에는 뭐 기회주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구파 한딸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네. 이런 세력들의 뭐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국민의힘만의 그 최후의 양심의 흔적이 당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걸 갖다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실상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수구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지 실제로 민주당의 어떠한 불법이고 내란에 가까운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먼저 시급하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양심의 소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뭐 일단 저는 뭐 한딸들이나 이 기회주의자들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꼬리를 내렸다고 봅니다만 주인을 잃었죠. 예. 무슨 제명당에서 당에서 쫓겨난 김정혁이까지 이름을 올려갖고서 25명이라고 부풀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 올리면 우리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이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아니, 김정혁이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 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뭐 이렇게 성명 내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절윤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함께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 77명까지. 그렇죠.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분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한동훈의 무능과 한동훈의 그 무책임한 공천으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이분들이 사실은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압도적으로 이 한동훈 수구파 세력들이 정말 밉다고요. 사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몇 명 모아가지고 몇 명 됐습니까? 아니 뭐 25명? 예, 25명. 현역은 18명.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엔 혜택을 본 사람들이 혜택 본 것들. 그게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망쳐놓은 사람 전체를 망쳐놓고 결국에는 18명 혜택 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기회주의자 행태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김용현 장관이요. 네네. 1심 재판 후에 보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상태가. 일단 장관님께서는 먼저 이제 저희를 보자마자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상했다. 충분히 네. 예상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재판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고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다시 이제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잘 됐다. 다만 이제 그 군인이나 어떤 이 부하들이 그대로 유죄를 받은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네. 지금 어떤 직연 판사의 이 판결문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논리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일부러 마치 남겨놓은 것처럼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졌다. 판결문 쓰는데 최소한 한 달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학부생이 써도 그 정도의 논리적인 이 오류 같은 것들은 잡아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저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좌충우돌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근데 어쨌든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한테는. 근데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은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심을 제대로 준비를 하면은 네. 이후에 사법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판결 선고가 났으니까는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저는 뭐 제가 본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판결 선고 하고서는 나왔는데 네. 오히려 그 앞에 계신 법원 앞에 모여주신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네.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정말로 더 큰 목소리로 윤호경이 외치고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뭐 탄핵 결정 났을 때랑은 또 다르다. 뭐 마치 장관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국 국민들께서 예. 이미 그럴 줄 알았다, 니놈들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다고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결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장관님께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참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입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저희가 접견 간 날. 네. 그래서 그 말씀도 전해드렸고 아하. 장관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입장이 나온 건 참 잘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래서 뭐 장관님께서 뭐 낙담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다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더 용기를 내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을 보면은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다 같이 함께 싸우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결단에 대한 이러한 판단, 계엄의 결단에 대해서 재평가를 기대한다. 이거는 지금 사법 절차를 밟고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을 거다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평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는 게 필요하다. 장관님께서 같은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좌파하고 싸우는 거는 그 전선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 내에서 끊임없이 이 전선을 갖다가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 내의 그 수구파 세력들이고요. 네. 이 세력들이 지금 무슨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십시오. 뭐 오세훈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그 한동훈의 그 떨거지 가발들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엄보다 훨씬 더 지독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법 왜곡죄가 신설됐다거나 이 온갖 위헌적인 법률이나 아니면 정청래가 선고를 앞두고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으로 진격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사형 선고 안 내리면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파 내에 침투해 있는 우리를 교란시키는 세력이다. 여러분들께서 잘 분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